오늘 금을 사야 할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할지 고민되시죠? 2026년 1월 22일 실제 한국 금 시세를 기준으로 내일 금값 방향과 투자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요즘 금 투자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? 자,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2026년 1월 22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. 이걸 싹 뜯어보면서 지금 금값이 대체 어떤 상황인지,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.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나?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전략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리포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전체적인 전망은 완만한 상승입니다. 그런데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좀 흔들릴 수 있다. 즉 난기류 같은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.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전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냥 결론만 알아선 안 되겠죠?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. 첫째,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온도를 재보고요. 둘째, 가격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들여다보고 셋째,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순서, 현재 금시의 온도입니다. 느낌만으로 오르는 것 같다, 내리는 것 같다 할 순 없잖아요. 2020년 1월 22일 바로 오늘 금값이 정확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딱 부러지는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표를 한번 보시죠. 순금, 그러니까 24K 기준으로 보면요. 한돈에 대략 84만 원 중후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. 18K랑 14K 가격도 참고 삼아 보시면 좋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금값이 딱 얼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 범위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이 복잡한 숫자들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순금 1g당 약 22만 6.000원. 우리가 보통 금 시세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가 바로 이 그램당 가격이거든요. 그럼 이 숫자들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겁니다. 현재 시장은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. 그리고 방향은 아주 완만하게 위쪽을 향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,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. 금값이라는 게 가만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. 마치 줄다리기처럼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하고 또 아래로 잡아당기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. 지금부터는 그 힘들의 정체가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금값의 줄르기는요,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한쪽 편에서는 야, 이거 밀어 올려 하면서 국제 금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또 경제가 불안하니까 안전한 금을 찾으려는 수요가 힘을 보태죠. 근데 반대편에서는 아니야, 이제 그만하면서 가격이 좀 오르니까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금을 팔고 또 여러 지정학적 변수들이 가격을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팽팽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팽팽한 힘겨루기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궁금하시죠? 세 번째 파트에서는 단기 그리고 중기적인 미래 전망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. 전망을 좀 나눠서 볼게요. 먼저 아주 짧게, 앞으로 한 1일에서 3일 정도는요. 큰 변화 없이 지금처럼 옆으로 가거나 아주 살짝 오르는 흐름이 유력해요. 하지만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달 말까지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. 결국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방향키를 쥐고 있는 셈이죠. 단계 전망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순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. 급격한 움직임보다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오르는 그림을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. 중기적으로는 전망이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. 위로 올라갈 힘은 충분해 보이거든요. 다만 아까 봤던 그 줄다리기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언제든 출렁일 수 있다는 점, 이건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합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가장 실용적인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시장 분석을 쭉 했잖아요. 그럼 이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.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, 플레이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. 만약 금을 사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. 첫째, 절대로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. 가격이 좀 주춤할 때마다 쪼개서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 둘째, 과거 차트를 봤을 때 가격이 더는 안 빠지고 버텨줬던 지점, 이른바 지지선을 기준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유리하고요.
마지막으로 금을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내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사는 것만큼이나 파는 것도 중요하죠. 만약 가격이 확 올랐을 때 너무 욕심내서 전부 들고 있기보다는 일부만 팔아서 수익을 일단 내 주머니에 챙기는 게 현명합니다.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대비해야죠.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판다는 자신만의 손절 기준을 정해두는 것. 이게 감정이 휩쓸리는 걸 막아주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.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. 내 전체 자산 중에 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까? 전문가들 조언을 들어보면요.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인 비율을 추천해요. 금이 물론 엄청 좋은 안전자산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%에서 15% 정도, 그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금은 어디까지나 내 자산의 일부 방어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뜻이겠죠. 성공적인 금 투자를 위한 3가지 습관.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좋은 매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항상 현금을 좀 준비해둬야 합니다. 둘째, 투자하기 전에 나는 얼마를 벌면 팔겠다, 얼마를 잃으면 손절하겠다는 목표와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 와도 그 계획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. 감정적인 매매가 가장 위험하거든요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내용 최종적으로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. 현재 추세는 안정적인 상승 기조. 핵심 동력은 안전자산 수요와 차익 실현의 힘겨기. 앞으로의 전망은 변동성을 안고 가는 완만한 상승. 그래서 우리 전략은 분할 매수와 부분 이익 실현. 이 4가지만 머릿속에 넣어 가셔도 오늘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오늘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보셨죠?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목에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은 기회를 노리는 공격수가 되시겠습니까?